안녕하세요. 쉬운 기하벡터 수능일잡이의 임희영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19강 여러분들 공간도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공간도형 하면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우셨습니까? 처음 배우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3차원 도형을 다룬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삼선의 정리를 하고요,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힘이 센 사람, 뭐 공부를 잘한 사람, 그런 거 아니죠? 가장 강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같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는요, 정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포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과 수학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공간도형 벡터라고 하는 단원이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도와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요, 제가 삼수선의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1번과 2번은 우리가 증명을 쉽게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3번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3번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선의 정리를 보시면 여러분들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증명하라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요. 첫 번째로, 자, P라는 점이 있고요. 어떤 평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P에서 이 평면 위에 있는 L에다가 수선의 발을 긋고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OH가 바로 L과 수직이 되게 긋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P에서 OH의 수직을 다시 한번 만들고요. 그럼 이 세 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마지막에 PO라고 하는 것이 이 평면과 수직이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자, 거기다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쪽으로 와서. 자, 여러분들 연습장 아끼지 말라 그랬습니다. 공간도형 벡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장 크게 아끼지 마시고 뭐 한 장 쓰든 두 장 쓰든, 물론 제가 연습장을 뭐 크게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씩 크게 그려보세요. 선생님처럼.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서 한 점 P가 있어요. 이렇게 P.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알파 위에 L을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친 거냐면요, P에서 L에 수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이게 1번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요 점을 제가 H라고 하면요, 얘가 이대로 수직이 되게 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2번입니다. 오케이. 따라옵니까? 자, 그리고 P에서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수직으로 내려오고 이걸 제가 O라고 하면요, 이게 3번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삼선의 정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고 이제 뭘 증명하는 거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PO라고 하는 거랑 바로 알파가 수직이라는 걸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냥 말로 할 수 있지만요, 선생님이 중간에 조금 과정을 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어떤 과정을 생각할 수 있냐면요, 자, L을 한번 보세요. L은요, PH와 수직이죠. L은 또 OH와 수직입니다. 자, 한번 써드릴게요. L은 PH와 수직입니다. 직선 PH하고. 그리고 L은 OH와도 수직이에요. 자, 항상 어떤 평면과 수직이라는 두 개와 수직이죠. PH, OH.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과 수직이면 두 직선을 포함한 평면이 있다면 그 평면과 수직이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L은 누구와 수직이다? 평면 누구에 결정되는? PH하고 OH에 결정되는. 다시 말하면 평면 PHO와 수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이 말 자체는 즉 다시 L은 누구와 수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평면과 수직이면 그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L은요, 누구와도 수직입니까? OP와도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OP와도 수직이 된다. 됐어요? 그런데 또 보세요. OP는요. 자, 여기 있습니다. OP는 또 얘기했지만 여기 수직이라 그랬어요. OH와 또 수직이에요. 다시 말하면 OH와 또 수직입니다. 그러면 OP를 입장에서 보면 OP가 또 누가 수직이에요? L과 OH. 다시 말하면 L과도 수직이고 OH와도 수직이므로 다시 PO는요. 결국 누구와 수직이다? 이 직선 두 개를 포함한 평면과도 수직이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게 결국은 OP라고 하는 것이 평면 알파와 수직이다. 중간에 제가 생략을 했지만 왜? OP는 두 직선을 포함한 평면과 수직이고 그 평면 위에 있는 됐습니까? 두 직선을 포함한 평면과 수직이므로 우리가 OP가 알파와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삼선의 정리 세 번째까지 여러분들이 마무리가 했는데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어떠해요? 수직 관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정리해드렸는데요. 자, 거기 한번 교재 한번 보시는데요. 교재에 선생님이 그 프린트 올려준 자료에 더 알고 싶어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한 게 뭐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삼수선의 정리가 어떨 때 사용이 될까? 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자,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더 알고 싶어요입니다. 자,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삼수선의 정리의 활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삼수선의 정리를 활용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어떤 각과 거리를 구하는 도구입니다. 자,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삼수선의 정리를 하는 이유가 각과 어떤 거리를 구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삼수선의 정리를 어려워하지 마라. 삼수선의 정리는요, 여러분들이 공간 도형에서 어떤 각과 거리를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다. 여러분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도와주는 건데 왜 어려워해요? 여러분들 도와주고 있는 건데. 아시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수선 정리를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처럼 직육면체 또 크게 그리세요. 자, 선생님 좀 크게 그리세요. 괜찮습니다. 연습장 아끼지 마시고 크게 그리세요. 이렇게. 우리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직육면체를 제가 먼저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를 제가 A라고 놓고요.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E, 여기를 F, G, H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건 직육면체입니다. 직육면체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4라고 할게요. 이렇게. 높이를 제가 5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간 좌표에서도 이게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인데 자,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만약에 A라는 점에서부터 FH 보입니까? FH, 직선 FH. A에서부터 FH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자, A에서부터 FH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그래요. 가장 짧은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짧은 길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삼수선의 정리가 필요한데 수직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보세요. 내가 A에서부터 E까지 수직으로 내렸어요. 수직. 그리고 나서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수직거리를 걷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도 뭐가 돼요? 예,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최단 거리를 사용하는 거죠. 거리. A에서부터 FH까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수직입니다. 두 개가 수직이면 나머지 하나가 수직이다. 이건 삼수선 정리 몇 번입니까? 2번이 해당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거리를 구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삼수선의 정리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이제 많이 연습을 하겠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예요. 여기서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바로 5가 되겠죠. 3, 4, 5.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의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야, 이게 뭐예요? 자, 이렇게 뭐예요?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삼각형 넓이 나오죠. 2분의 1 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하고 2분의 1 하면. 또 이거 곱하기 이거 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삼각형 넓이가 나오는 겁니다. 왜? 삼각형 넓이는 뭐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3, 4고요. 여기의 길이를 제가 이렇게 이쁘게 x라고 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3 곱하기 4는 5 곱하기 x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돼요? 5분의 12가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정말 쉽구나. 예, 좋아요. 그러면 여기가 5분의 12가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또 마찬가지로 직각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여기의 길이 제가 써드릴게요. 여기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에 바로 5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인데 x의 제곱은 5분의 1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면 우리가 뭘 이용해서 삼선의 정리에서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기억하세요. 그림을 여러 번 그려보세요. 이게 길잡이입니다. 길잡이. 여러분들이 공간도용에서 삼선의 정리를 사용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삼선의 정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요. 자, 이번에는요. 이 그림에서 잘 보세요. 밑에 있는 평면 EFGH의 평면 보이십니까? 다시 EFGH 다시 EFGH 이 평면 보여요? 예. 그 다음에 A에서부터 이렇게 생긴 삼각형 보입니까? AFH 다시 이 평면과 이 평면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 평면과 색깔을 좀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FH와 평면 AFH와 이루는 각을 구하라. 두 평면이 이루는 각.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구하죠? 자, 잠깐 복습을 하면 저번 시간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떤 평면하고 어떤 평면의 각이 구해지려면 뭘 찾아라? 스님이 중간에 이렇게 교선을 찾았죠. 교선에서 위에 한 점에서 이쪽 평면에 수직 하나 만들고요. 이쪽 평면에 수직을 하나 만들어서 요 각이 바로 이면각의 크기,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삼각형과 EFGH와의 교선은 여기죠. 근데 밑에 있는 평면에 수직 하나 걷네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 걷네요. 자연스럽게. 양쪽 다 수직이면 요게 뭐예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문제가요. 자, 계속 그림을 계속 그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란 얘기입니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평면이 한 점에서요. 이 그림 작도 아세요? 수선의 발 내리세요. 수직.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수직. 그러면 나머지 하나도 수직. 교선 위에서 수직, 수직이면 뭐가 만들어진다? 이면각의 크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루는 각, 요게 바로 이면각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야, 이 모델, 두 가지 모델. 자, 계속 반복입니다. 여러분들 공간 도형을 우리가 길잡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수직, 수직, 수직이기 때문에 삼선의 정리를 이용하면 여기 각 자체가 뭐예요? 이면각의 크기. 여기를 세타라고 합니다. 여기를 세타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이 구해져요, 안 구해져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자, 아까 얘기했죠. A 여기 길이를 제가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뭐 m이라고 하면요. 뭐 am분의 그 다음에 2m이 되겠죠. 근데 am 나왔네요. 구했네요. 2m 나왔네요. 5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삼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요 모델 여러분도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응용되는 문제.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을 구할 때 우리가 삼선의 정리를 잘 그어야 돼요. 이게 공간도형에서의 하나의 보조선입니다. 여러분들 도형 문제를 잘 하려면 보조선을 잘 그어야 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게 바로 삼선의 정리가 보조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조, 도와줍니다.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삼선의 정리 활용이고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꼭 필기하시고 여러분들 연습장에서 정리하시고요. 그 자료는요, 제가 자료실에 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삼선형까지 정리했고요.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제 1번입니다.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공간 위의 4개의 점은 몇 개의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가? 보통 이제 평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최대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개까지 결정할 수 있느냐? 근데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평면의 결정 조건 같은 느낌입니까? 자, 그럼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4개의 점이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여러분들 봤던 3연체 생각하면 되나요?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는 4개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까?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하나가 결정되는 거예요. 왜? 평면의 결정 조건은 어떻게 되죠? 평면의 결정 조건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입니다. 3개를 뽑아서 평면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만든다.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4C3이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4C1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네, 조합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바로 4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또 평면의 결정 조건입니다.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 것은 이런 건 이제 내신에서요 앞부분에 나오는 문제 막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배운 내용들 평면의 결정 조건 4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4가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점 A, B, F인데 A 자 A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고요. F라는 점이 있어요.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네요. 기억은 맞네요. 참. 니은 ACG. A, C. 자, 이거 지워버리고 A, C, G. 얘도 하나로 평면 하나 결정할 수 있네요. 그림 그려보시면 돼요. 쉽네요. 2번도 참. 3번 B, AB와 C. AB와 C.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네요. 와, 평면 하나 결정이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3번도 참. 4번 AB와 HG. AB와 HG. AB와 HG. 평행한 두 직선. 평면 하나 결정이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4번까지 됐는데 여러분들 5번 한번 유심히 보세요. 어때요? AB, EH. AB는 어디예요? 여기. EH 어디예요? EH 여기죠.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했을 것 같아요. 꼬인 위치.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꼬인 위치는 평면을 결정할 수 없다. 평면을 결정할 수 없는데 꼬인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꼬인 위치에서는 각이 몇인지가 출제가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5번이 되고요. 꼬인 위치는 나중에 각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평행이동을 통해서 각을 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유제 44페이지인가요? 예, 유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3면체 A, B, C, D가 있어요. 다음 빈칸 안에 알맞은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직선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평면.
그러니까 직선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평면.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 뚫고 지나가는 경우. 이해됐어요? 많이 했던 내용이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직선 AB와 한 점에서 만난다.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직선 AB가 있고, 한 점에서 만나는 평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보입니까? 이렇게. 자, 제가 색칠된 부분 보여요? 예, 잘 보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면 ACD랑 평면 BCD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런 평면은 아니에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평면 ACD. 그래서 평면 ACD하고 그 다음에 평면 BCD가 바로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그 다음에 ABC하고 BCD의 교선. ABC. 자, 이번에는 또 제가 지우고 할게요. 지우고 ABC가 어디예요? 여기죠? ABC.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그다음 BCD는 어디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두 개의 교선 어디가 보여요? 직선 BC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BC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여러분들 그냥 이거 주관식이니까 그대로 써줍니다. 평면 ACD, 평면 BCD. 그 다음에 여기는 직선 BC.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제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증명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어떻게 그냥 쉽게 설명할까? 그 다음에 그냥 엄밀하게 증명을 할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증명 방법을 수투해서 여러분들 기류법이라는 걸 배웠는데 또 잊어버렸을까 봐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문제가 뭐냐면요.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에서 만나고 평면 알파의 평행한 두 직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면 베타는 알파와 평행함을 증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거기다 또 필기 한번 해보세요. 이쪽으로 와서. 먼저 이제 하기 전에 기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증명 방법 중에 기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류법 하면 여러분들이 뭐야? 대우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헷갈릴 텐데요. 지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증명 방법 중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3은 뭐예요? 무리수죠. 근데 루트 3이 무리수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는 실수가 있죠. 세상에 있는 우리가 실수는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하나 루트 3이 실수인데 얘가 유리수일까 무리수일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근데 무리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얘를 부정해 보는 거예요.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니까. 유리수라고 뭐 해보는 거예요? 가정해 보는 거예요. 와, 이게 기류법이에요. 어차피 루트 3은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일 거 아니에요. 다시 루트 3은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무리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우면 유리수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모순이 생기죠. 그러면 루트 3이 유리수 아닌 무리수인데 얘가 모순이면 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류법입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해서 모순을 찾아내면 어차피 루트 3은 무리수 아닌 유리수이기 때문에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까 안 할까 했는데요. 기류법은요.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는 될 수 있는데요. 그걸 엄밀하게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P라는 점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자, 그리고 P에서 만나고 평면 알파에 이 알파에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요. L과 M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평행합니다, 둘이. 그러면 L과 M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면 베타. 두 직선으로 결정되는 평면 베타가 이렇게 또 있는 거예요, 베타.
그림 이해돼요? 그러면 이 베타는 알파와 당연히 어떻겠어요? 직관적으로 평행하겠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평면 베타가요. 베타와 제가 정확하게 써드리면요. 평면 베타하고요. 알파가 평면 베타와 알파가 평행하지 않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귀류법입니다. 가정해. 평면 베타하고 알파가 평행하지 않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면 베타와 알파가 평행하지 않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뭐가 생기죠? 교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교선이 하나 생기는 거죠. 와, 그렇구나. 이게 베타고요. 이게 알파면요. 뭐가 하나 생겨요? 교선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교선을 베타와 알파의 교선을 제가 뭐 n이라고 할게요. 알파 위에 제가 아예 교선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n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알파는 누구와 평행해요? 지금 알파라고 하는 건 L과도 평행하고 이고 또 알파는 누구와도 평행합니까? M과도 평행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파는 L과도 평행하고 알파는 M과도 평행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죠. L과 M이. 그 말은 알파가 M과 L과 만나지 않죠. 평행하니까. 그 말은 알파 위에 있는 N도 L, M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알파가 L, M과 만나지 않는데 그 안에 있는 N도 L, M과 만나지는 않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N은 누구와 만나지 않는다? L과 직선 L과 M, 직선 제가 생략하고요. 이거와 만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근데 보세요. 또한 한편입니다. 한편 N은요. 누구 위에도 있어요. 베타 위에 존재하죠. 교선이니까. 존재합니다. 그 말은 N이라고 하는 것이요. 베타 외에도 있어요. 교선이니까. 그죠? 그러면 N은 M과도 만나지 않고 M과도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베타 위에 만나지 않으려면 한 평면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N은 누구와도 평행한 거예요. L과도 평행하고 이고 N은 누구와도 평행한 겁니까? M과도 평행한 거예요. 와, 이해돼요? 왜? 한편 베타 위에 다 있죠. L도 있고 M도 있고 N도 있고. 그 말은 또 뭐예요? 이 말은 L과 M이 서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N은 L과 평행하고요. N은 또 M과 평행하기 때문에 N과 평행한 두 직선은 또한 평행하죠. 이렇게. 일치하는 직선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뭐예요? 모순이죠. 왜 모순이가 보세요. 자, 분명 뭐라 그랬습니까? L과 M은 한 점 P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더니 L과 M이 서로 평행이 나오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모순이므로 둘이 평행하지 않다고 한 게 모순입니다. 뭔가 모순이 생겼어요. 그러면 결국 베타와 알파는 결국 뭐 한 거예요? 평행하다는 걸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써드리면 베타와 알파는 서로 평행함이 증명이 돼버린 겁니다. 모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조금 이런 개념 선생님 너무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드린 이유는 이런 식의 증명도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는 수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사실은 공간도형에서요. 증명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건 내신에서 우리가 물론 모의고사에서는 잘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지만 내신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하나 큰 거 하나 배웠습니다. 바로 기루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평행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재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수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증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유제 3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 ABCD가 있고요. EFGH가 있습니다. 두 직선 AB와 FG가 이루는 각.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항상 각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각을 구하라고 하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직선과 직선 사이 각이냐, 직선과 평면 사이 각이냐, 평면과 평면 사이 각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직선과 직선의 각이에요. AB하고 또 FG죠. 직선과 직선 사이 각은 무슨 개념을 사용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평행이동이에요. 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도 제가 너무너무 많이 정리했더니 평행이동을 하죠. 그러면 얘를 이동시키든지 얘를 이동시키면 상관없어요. 그대로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되죠. 아,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직육면체 힘으로 여기 몇 도예요? 수직이죠. 아, 따라서 몇 도예요? 90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직선과 직선 사이 각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 우리가 평행이동을 통해서 각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4번입니다. 45페이지. 야, 이것도 선생님이 했네요. 이거 증명해 줬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길잡이. 우리가 공간대응 벡터를 선생님은 바람이 포기하지 말자. 이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다. 선생님은 어렵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하나하나 기본적인 걸 확실하게 튼튼하게 가져가요. 지금은 선생님이 이유를 다 설명하죠. 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지. 그게 여러분들 자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어차피 그 개념 안으로 푸는 거예요. 지금은요 좀 힘들더라도 아 선생님이 그 이유를 설명할 때마다 그 이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정사면체고요. BC가 있어요. 자, 크게 이렇게 써요. BC. 자, 그리고 AM은 뭐예요? 중점이래요. 와, 중점. 그리고 AMD하고 이루는 각을 구하랬습니다. 직선과 평면 사이의 각인데 우리가 이건 얘기했지만 자, 여기 점이 있는데 이게 중점이라는 얘기는 여기다 이렇게 보조선 다시 이렇게 수직 하나 거보세요. 왜? 이등변 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이니까. 중점 연결했으니까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치 얘도 얘와 수직이고 얘도 얘와 수직이에요. 아, 그 얘기 여러분들 들리죠? 예. 어떤 직선이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과 수직이면 두 직선을 포함한 평면이 있다면 결정되는 평면이 있다면 그 평면과도 수직이 되는 거예요. 얘는요. 이 평면과 수직이에요. 그러면 이 평면은 이 직선은 또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떠한 직선과도 수직입니다. 어떠한 직선 AD와도 수직인 걸 선생님이 증명해 줬습니다. 어떤 직선과도 수직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도 몇 도가 돼요? 90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죠,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거기 교재 보시면 예제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을 보시면요. 이것도 뭐 증명하시는데 선생님이 뭐 증명 아까처럼 다 써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바로 그냥 그림으로 증명해보고 여러분들 손으로 써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다 해드렸으니까 아까 그거보다 더 쉬운 내용입니다. 증명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잘 보시겠습니다. 평면 알파 위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면 하나 크게 그리세요. 알파 이렇게 그리세요. 평면 위에 점 5를 하나 딱 찍고 보겠습니다. 점 5를 지나지 않는 평면 알파 위에 한 직선을 L이라고 했어요. L. 그리고 L 위에 한 점을 또 뭐라고 했어요? B라고 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찍어보세요. 그리고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또 A라고 했어요. A라고 할 때 AB와 L이 수직이에요. 자, AB와 L이 수직이다. 자, 제가 A의 위치를 조금 더 자, 이 정도로 그려볼게요. A의 위치를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AB랑 L이랑 수직이다. 자, 요게 지금 L이고요.
자, 이렇게 거버린 거예요. 이렇게. 수직이에요. 이렇게. 좀 잘 보이십니까? 제가 최대한 그림을 잘 그리도록 수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OB랑 또 자, OB랑 이렇게 L과 수직이에요. 벌써 두 개와 수직입니다. 뭔가 느껴집니까? 그 다음에 AO하고 OB하고 또 수직이에요. 여기도 수직입니다. 뭔가 삼선의 정리 같은 느낌도 들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될 텐데요. 그럴 때 누가 모임을 증명하라. AO가요. 알파와 수직임을 증명. AO하고 알파가 수직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이 쉽게 여러분들이 들어줍니까? 라고 하면요. 잘 보세요. 일단은 L은요. 잘 보세요. L은 얘와도 수직이고 얘와도 수직이죠. 다시 L은 얘와도 수직, 얘와도 수직. 그러면 L은 얘하고 얘에 결정되는 평면이 있습니다. 평면 하나가 있다면 그거와 수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L은 결국 AO와 수직이죠. 다시 자 L은 얘와 수직이고 얘와 수직이므로 L은 얘와 수직이죠. 왜? 이 평면과 수직이니까 L은. 따라서 L은 얘와 수직이고 또 AO는요. OB랑도 수직이죠. 됐습니까? OB랑 수직이므로 또 AO는 얘와도 수직이고 얘와도 수직이므로 얘하고 얘를 이에 결정되는 평면과 수직이 되는 겁니다. 아, 따라서 AO와 L은 알파는 수직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가 있어요. 아, 쉽네요. 그렇죠? 다시 L은 얘와 수직이고 얘와 수직이므로 L은 얘와 수직이고 따라서 L은 A와 수직이고 AO는 또 OB랑 수직이므로 AO는 얘하고 얘를 포함한 평면과도 수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끌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괜찮네요. 예, 이렇게 해보시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줬고요. 여러분들은 하나씩 수직이 되고 뭐가 수직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은 그림으로 계속 보여줘요. 여러분 써보세요. 그림과 같이 삼연체에서 세 모서리 AO. AO가 이렇게 있어요. AO. BO. 그 다음에 CO. 이게 다 뭐래요? 서로 수직입니다. 수직이란 얘기는 여기 그대로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수직. 그러면 결국 AO는요. 얘와도 수직이고 얘와도 수직이므로 AO는 요 평면과 수직이 됩니다. 이해돼요? 다시 얘는 누구와? 이 평면과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얘는요. 또 얘와도 수직이죠. AO라고 하는 것은 BC와도 수직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거기까지 논리적으로 가십니까? 자, 그래서 AO는 BC와 수직인데 또 AB하고 AC가 같다 그랬어요. 자, AB하고 AC 같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ABC의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어요. 중점, 이 중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점 M이라고 하면요. A에서 이렇게 이어버리면 얘도 수직이 되는 거예요. 와, 끝났네요. 그죠? OM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OM은 BC와 수직임을 증명하라. 이미 끝났죠. 왜? 얘는 얘와 수직이었죠. 처음에. 얘는 여기도 수직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BC는 요 삼각형과 뭐예요? 이 삼각형을 포함한 평면과 수직이죠. 와, 그러므로 BC는 누구와도 수직이다. OM은 이 삼각형 안에 있는 이 평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 OM이 되고 그거와도 수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쉽게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삼선의 정리가 당연히 쓰인 건데요. 쓰여서 풀어도 되는데 여러분들 그대로 여러분들이 두 개의 직선과 수직면 나머지 하나의 평면 그 직선을 포함한 평면 평행하진 두 직선을 포함한 평면과는 수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증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드디어 여러분들 또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 계속 문제가 쉬운 문제들만 나와요. 자, 그림과 같이 A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했어요. 그리고 B에서 알파 위에 있는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했습니다. L 위에 한 점을 D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AB가 4예요. 길이를 한번 보세요. AB가 4고요. 그다음 BC가 3입니다. 그리고 나서 CD가 2라고 했어요. 삼각형 ACD 넓이 구하라. 쉽죠? 이거 수직.
나머지 하나 수직. 자, 그림 보입니까? 여기도 수직.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3하고 4인데 수직이므로 여기는 길이 구할 수 있죠. 3하고 4니까 5가 되고요. 여기가 수직이라는 것은 바로 삼각형 넓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라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바로 5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5가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문제들이 이렇게 막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예제 4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에서 평면 AFGD, AFGD와 BFGC, BFGC가 이루는 각.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요 평면, 계속 평면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BFGC. 두 평면이 이루는 각.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다 쓰세요. 교선. 지금 교선. 물론 직관적으로 보면 각이 딱 나오긴 하죠. 우린 교선을 찾는 연습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자, 얘하고 얘가 평면 교선 보입니까? 직선 FG가 교선입니다. 교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을 구하는 방법은 교선이 있다면 교선 위의 한 점에서 이쪽에도 수직, 이쪽 평면에도 수직. 요게 바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이면각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교선입니다. 교선. 여기 수직이 되죠. 요거하고 됐습니까? 또 마찬가지 여기도 수직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교선 위에서 이 평면 위에 수직 하나 만들고요. 이 평면 위에 수직 하나 만들어 버리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요 어떤 거하고 요거하고 요거의 각으로 대신 거. 요게 요거하고 요것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하고 요거의 각을 구하면 되고 여기 몇 도예요? 45도. 직선과 직선 사이의 각으로 대신 구한 거죠. 그래서 코사인 45도니까 바로 2분의 루트 2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보면요.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이게 평면 자체가 선 두 개로 보이죠. 이렇게. 됐어요. 교선이 점처럼 보이고 나머지가 평면이 선처럼 보일 때 그게 이루는 각이 바로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이라고 해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보다는 지금은 일단 교선 위에서 양쪽 방향에 수직이 되는 그런 두 개의 직선을 가지고 바로 각을 구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제 교재 보시면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유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사면체에서 두 평면 ABC하고 BCD가 이루는 각 구하라. 자, ABC라고 하는 거 이것도 선생님이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해드릴게요. ABC가 있고요. 조금 빠르게 해버릴게요. 그다음 BCD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 그랬어요. 각의 크기를 구하라. 마찬가지입니다. 교선이 있어요. 그리고 교선 위에 한 점을 잡을 때 우리가 특별히 중점으로 잡아버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 되는 선을 하나 긋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직이 되는 선을 또 하나 긋습니다. 그러면 교선이 한 점에서 양쪽 방향 수직이 됐으므로 이게 바로 세타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두 평이 이루는 각이고 내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요. 이 점은 어디로 떨어집니까? 무게 중심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의 길이 대 여기의 길이가 바로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여기 길이는 여기 길이와 동일하고 여기 1대2죠. 길이의 비가. 그렇죠? 1대2. 따라서 우리가 1대2이므로 여기는 3일대 1대2니까 비만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3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쉽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혈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뿔에서 두 평면 ABC와 BCDE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의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정사각뿔이고요.
평면 ABC. 자, 제가 또 색깔로 이렇게 그려드리겠습니다. ABC 이렇게. 이 평면하고 BCDE. 자, 이렇게 거의 다 그림이네요. 이제 공간도형이니까 3차원 그림. 자, 그리고 ABC하고요 BCD하고 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두 평면 이루는 각이면 또 뭐가 있어요? 교선이 있죠. 교선 찾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A라는 점에서 가운데 딱 수선의 발을 내리면 정사각형 정 가운데 찍히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 보조선 하나, 수직으로 하나 그어버립니다. 어디로 갑니까? 중점으로 가겠죠. 그리고 얘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가 또 수직이 되겠죠. 아니면 얘를 먼저 거도 상관없어요. 중점으로 그어버리면 나머지 하나 수직이 되는 겁니다. 삼소령입니다. 어떤 걸 먼저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됐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뭘 구하랬습니까? 두 평면 이루는 각은요. 얘 이 삼각형에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삼각형.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구하시면 돼요. 근데 뭐 각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관식이면 물론 여러분들이 뭐 서술형이면 A로 한 변의 길을 A로 놓고 풀어도 되고요. 뭐 굳이 여러분들 그런 게 힘드시면 뭐 2로 놔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각을 구하는 거,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2라고 놓으면 여기는 1이 되겠죠. 여기는 얼마가 돼요? 루트 3이 되겠죠. 여기가 지금 2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또 중점이니까 얘가 대각선의 중점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마찬가지로 얼마가 되겠어요? 바로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루트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루트 3분의 1 또는 3분의 루트 3. 뭐 유리화를 시키면 뭐 3분의 루트 3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공간도형, 정사형은 일단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는데요. 여기까지는 좀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간도형이라고 하는 것이요. 일단 선생님 문제가 좀 쉽지 않아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요. 어차피 뒤에 공간좌표하고 또 뒤에 공간도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 문제를 1일 테스트 문제를 많이 풀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 풀어드릴 테니까 일단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각을 구하거나 어떤 길이를 구할 때 이유를 계속 가져가세요. 지금은. 왜 이게 각이고 왜 이게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이지? 왜 이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각이지? 어떤 직선과 평면 사이의 각이지라는 걸 계속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왜 여기선 삼선 정리가 필요하지? 어떨 때는 왜 이게 수선의 발을 그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배웠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거든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뭐라고요? 삼수선의 정리입니다. 삼수선의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조선을 통해서 그 교선 위에 양쪽 방향이 수직이 되는 그런 직선이 있고 그거의 각으로 대신 구한다는 이론이요. 너무너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정사형 이제 마지막 개념이에요. 공간도형의 정사형하고 뒤에 있는 문제들 이제 다 풀어드리면 이제 공간도형 마무리가 되고 이제 공간좌표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가 같이 손 잡고 가야 돼요. 끝까지.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수고했습니다.